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차, 그리고 매력적인 차, 핫한 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SUV 중에 가장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가장 동떨어진 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지프 랭글러, 그리고 랭글러 중에서도 오프로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루비콘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도심도 달려보고 오프로드도 달려보면서 신형 랭글러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이슬러 그룹, FCA 그룹이 사실 어렵습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시피 하고, 피아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많이 팔리지만 글로벌적으로 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프 브랜드 하나가 FCA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많은 기술력 그리고 많은 노력을 지프 브랜드에 쏟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지프는 그냥 지프야, 시대가 변하든 사람들의 요구가 어떻든 지프는 지프였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이런 것들도 조금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랭글러 같은 경우도 무게를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엔진을 크게 줄였지만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느낌은 결코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도 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2.0L 터보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L 터보 엔진은 274마력 그리고 40.8kgm의 힘을 내고요. 출력은 예전 그 V6 엔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지만 토크는 좀 월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라든지 오프로드에서 강력한 토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길을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랭글러답지 않게 스타트 앤 스톱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을 어느 정도 조금 챙기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신경 안 쓰고 이 차를 타고 있는데 평균 연비가 9.5 정도가 찍혀 있고요. 9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름 먹는 하마는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좋아졌어요. G클래스 같은 경우는 진짜 SUV 같아요. 편안한 모노코크 SUV처럼 승차감이 편해졌고, 주행 성능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SUV처럼 변모를 했는데, 이 랭글러는 똑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 변화된 모습을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타보고 오늘 타보니까 예전의 랭글러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사실 무게를 조금 많이 줄이고 운동 성능을 어느 정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투박한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격이 있는 스티어링 휠, 승차감, 소음,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엔진 회전수가 시속 한 80km 정도에서는 1500rpm 정도 밖에 쓰지 않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8단 변속기의 영향이고, 변속기가 어느 정도 연비 세팅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차피 이 아이는 로우 기어가 있고, 제가 임의적으로 4륜 모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력한 토크를 한 방에 몰아줄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달렸을 때, 자동 모드로 달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속 주행에서는 효율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모드도 가능합니다. 수동 모드로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해줄 수도 있고요. 변속이 그렇게 빠릿한 편은 아니지만 랭글러를 생각했을 때는 꽤 수준급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볼보 S60보다도 변속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UV, 일반적인 승용차 수준의 그런 변속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랭글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FCA 그룹이 처음에 8단 변속기 도입했을 때 정말 말도 많았습니다. ZF에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스스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8단 변속기도 좀 수준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4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로우 기어를 넣을 수 있는 이 레버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지금 후륜 구동입니다. 평소에는 후륜이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도 4륜 오토, 4륜 파트타임까지는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로우 기어는 중립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일반적인 도로는 연비 효율을 위해서 이제 뒷바퀴로만 달리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쌓인 길을 만났을 때 멈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고속도로 위라든지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쉽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4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기어 노브도 정말 투박하게 보이고 뭔가 힘있게 보이고 좀 귀여운 느낌도 들지만 이 조작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작은 레버도 뭔가 굉장히 빡빡한 수동 변속기를 딱딱 넣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성들, 단순히 달리는 것 이외에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랭글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은 굉장히 잘 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어떻게 보면 사하라 같은 경우가 승차감이 좋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드러운데 언제나 무게가 있어서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턱을 지날 때도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까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런 삐걱거리는 잡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오프로드를 들어가면 정말 하나도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확실히 큰 안정감을 주진 못해요. 근데 뭔가 이런 그 여유로움, 이 조향의 여유로움이 오프로드에서는 훨씬 더 빛을 보고요. 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좀 좌로 좀 꺾여 있긴 하네. 괜찮아. 이게 핸들이 거꾸로 붙어 있어도 랭글러는 갑니다, 앞으로. 이 차가 오버팬더이기 때문에 차선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보통 SUV를 타시다가 랭글러를 타시면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차체는 여기 있는데 바퀴는 조금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랭글러가 또 많이 변한 부분이 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는 지프라는 차, 랭글러라는 차는 굉장히 투박하고 어설프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옆에 이제 차가 있을 때 위협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그 미국 브랜드가 잘 만들진 않지만 잘 넣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차에도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직 사하라는 못 타봤지만 분명히 성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만큼 루비콘이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이 강해졌고, 그런 마초적인 느낌, 남성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저 가볼까? 갔다가 안 되면 돌려 나오면 되잖아. 랭글러인데 뭐. 와, 그래, 이런 데 가야지. 랭글러는 여기가 길이 아닐 것 같은데 막 가고 싶은데? 그리고 확실히 그 랭글러가 지금 이 차는 신형이 지상고가 더 높아졌어요. 지상고가 높아졌고 차체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을 잃었을 때 시야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일반적으로 달릴 때도 시야가 좋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사방에 길을 찾고 목적지를 봐야 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딱 시속 60km만 가면 지금 타이어 소음이 계속 들려요. 기본으로 장착되는 타이어가 머드 타이어가 장착되기 때문에 오늘 노면 온도도 낮고 타이어도 조금 얼어 있어서 이런 소음이 더 들리는 것 같고요. 사실 오프로드에서는 정말 극강의 성능을 발휘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랭글러를 가지고 싶은데 출퇴근용으로 쓰겠다, 데일리카로 쓰겠다, 도심에서도 많이 몰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하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사하라 모델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그냥 사계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되겠고, 진짜 랭글러의 맛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루비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자금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델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찝차 이렇게 얘기하는 각진차, 모든 SUV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상의 뭔가
그런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차가 랭글러입니다. 군형이 조금 이제 민수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1941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살인 거죠? 70살? 77? 뭐 굉장히 역사가 긴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랭글러는 랭글러의 디자인을 이어받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원형 헤드램프라든지 7개의 슬롯이 있는 그릴, 그리고 각진 디자인,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랭글러는 그걸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첨단 시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바뀐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원래는 이 원형 헤드램프가 그냥 할로겐이었지만 지금은 LED 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 주간주행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별도로 이 휀더 쪽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다분히 미국적이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박등을 옆에 두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반적인 디자인은 많은 분들이 크게 달라진 걸 모르시겠지만 지금 공기역학적인 디자인도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예전에는 그릴이 그냥 수직으로 서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굴곡을 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보닛의 선이라든지 그리고 윈드실드의 각도, 이런 것들도 공기역학을 위해서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패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닛은 철판이지만 이런 옆 문짝이라든지 이런 휀더 부분은 알루미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게도 좀 많이 줄여놨고요. 트레일 레이티드, 이 표시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프의 그런 오프로드 코스를 통과한 차량들에게 이제 붙는 이제 배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신형 랭글러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 자체도 3m가 넘어요. 예전에는 이제 2m 후반대였는데 지금 3m로 길어지면서 차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사실 오프로드를 가는 차에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불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램프각이라고 하는 이 바퀴의 저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 그리고 다시 바퀴에 닿는 이 산 같은 그런 램프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대신 지상고를 조금 더 높여놨습니다. 턱이 제 무릎보다 높아요. 제 거의 허벅지, 보통 여성분들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수준이라서 사실 타고 내리기가 수월한 편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만약에 모시게 되면 진짜 곡소리가 나는 그 정도의 높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루비콘 그리고 랭글러는 목적이 명확한 차기 때문에 이런 식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루비콘의 특징 중 하나는 이 타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하라 모델은 4계절 타이어가 적용되지만 지금 루비콘은 머드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고 17인치 휠이 껴져 있어요. 이 휠하우스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든지 바위를 타고 넘을 때 이 휠 트래블이라고 하죠. 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각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자, 뒤에 구조도 앞과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단순한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멀티링크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뭐 공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단순해야 정비도 쉽고 이런 오프로드를 달릴 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뒷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LED를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냥 투박하게 네모나게 만들지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모래시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했고요. 트렁크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여는 방식이고요. 위에 창을 한 번 더 열어주는 구조. 직각이기 때문에 물건을 좀 쌓기는 수월하지만 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은 없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폴딩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넓게 펼쳐 놓으면 진짜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운전자 중심적인 차예요. 어떻게 보면 SUV이긴 하지만 패밀리카라기보다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롤케이지, 사실 이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다 떼어냈을 때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도색도 외관 색깔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페라리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옵션표가 가득했는데 휠베이스라든지 도각 능력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생산지와요. 그리고 이런 커버와 후방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달아놓은 모습들. 미국 차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런 섬세함,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랭글러를 보시면 이 윌리스 지프를 정말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 휠에도 있죠. 이 휠에도 윌리스 지프 표딱지가 붙어 있고, 앞유리에도 윌리스 지프가 저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지프를 상징하는 여러 그런 아이콘들이 차 곳곳에 있어서 그것을 찾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이게 웬만한 분 아니고서는 손잡이를 꼭 잡아야 되고, 그래서 손잡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첩이나 문짝을 알루미늄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 닫고 여는 느낌, 그리고 이 소리들,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좀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고요. 일단 외관 디자인은 사실 그 디테일을 조금 다듬었다면 실내는 거의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민 부분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기어 노브 2개. 이 기어 노브 2개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투박한 느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지프란 브랜드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껴볼 수도 있을 만큼 잘 바뀌어놨고, 이런 식으로 그 디퍼런셜 락을 거는 이런 스위치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놨고요. 잘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장갑을 끼고 있다든지 손이 좀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떤 것을 조작하기 되게 편해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사실 미국 차가 상당히 허술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도입되면서 한글화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런 그래픽도 지프라기보다는 뭐 레인지로버 뭐 이 정도가 생각나게 할 만큼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은 좀 안 좋아요. 여전히 안 좋고 좀 많이 꾸며 놓긴 했지만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대신 이거는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시게 되면 조금 더 유용하게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고요. 계기판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그래픽 처리를 정말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기어가 후륜인지 4륜인지 그리고 4륜 로우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확실히 그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내 상황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고급스러움. 지금 예전에는 진짜 싼마이 플라스틱,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냥 원초적인 플라스틱이 막 덕지덕지 있었는데, 지금은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윗부분도 인조 가죽으로 덧대서 바느질한 것도 이건 지프에서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처리한 부분들, 그리고 마감이 사실 아직도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프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확실히 랭글러만은 버리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시트는 수동식이에요. 그리고 높낮이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사실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높이 조절은 꼭 필수고요. 등받이는 이 끈이 있는데 끈을 뽑아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터 패시아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센터 패시아에서 창문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USB까지 숨겨져 있어요. USB가 숨겨져 있고 C타입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스마트 키가 적용이 돼 있어요. 지프 최초로, 랭글러 최초로. 예전에는 무조건 꽂고 돌렸는데 이제는 버튼으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네, 뒷좌석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타야 돼요. 문 자체가 이 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뒷문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요. 확실히 그 뭔가 편안함을 강조하는 SUV는 아닙니다. 어쨌든 차가 휠베이스가 길어졌고 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에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사실 수납 공간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마련이 돼 있는 모습이네요. 뒷좌석보다는 운전석 쪽에 조금 더 많은 편의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모델이고, 대신 시트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간단한 그물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송풍구도 마련이 돼 있고, 별도로 창문을 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원 콘센트, USB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랭글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내 공간의 이 너비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랭글러는 기본적으로 오버펜더를 가지고 있고 타이어가 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캐빈룸 자체가 옆으로 그렇게 크게 넓진 않아요. 근데 보통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들이 좀 얇습니다, 의외로. 그래야 나무와 나무 사이를 더 원활하게 지날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랭글러 자체도 이 캐빈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랭글러를 타고 있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앞에 뚜껑만이라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자, 이제 오프로드를 갈 텐데요. 오프로드를 가니까 이 오프로드 페이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여기에서는 이 드라이브 트레인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냉각수, 오일 온도, 배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피칭과 롤링, 각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일단은 4륜 오토 정도만 넣을게요. 4륜 오토도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UI가 진짜 그래픽이 미국 차답지 않게 섬세해졌어요. 귀여워진 느낌도 있고. 자, 스웨이바는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작게 있는 그 스테빌라이저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게 양쪽 바퀴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바퀴가 축 쳐져 갖고 땅을 막 찾는 거예요. 보통 요즘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립을 감지를 하면 한쪽 바퀴의 토크를 다 분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네 바퀴의 구동력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자세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쨌든 구동력을 자유롭게 분배하는 건 좋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바퀴가 모두 저항을 갖고 있을 때 차가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이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 스웨이바를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디퍼런셜 락은 프론트와 리어, 그리고 이 파트 타임으로 했을 때 센터,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뒤와 앞을 잠그는 거는 이 4단 로우가 들어갔을 때, 4단 로우가 들어가면 일단 가운데가 잠기고요. 기본적으로 ESC가 꺼지고 앞뒤를 모두 잠그느냐 뒤를 잠그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팅이 스웨이바까지 분리한 상태예요. 지금 이 차가 못 가는 길이 없는 세팅. 지금 로우 기어로 힘이 좋은 상태라 지금 이 정도 기울기인데도 스스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 기어일 때는 토크를 좀 집중시켜줘요. 그래서 반응이 좀 느리더라도 최대한 바퀴의 헛돔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그래서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휠 스핀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막아줘요. 자, 이제 오프로드의 가장 강력한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진짜 미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이 앞바퀴가 절대 땅을 놓지 않아요. 그래, 이런 맛이지. 이걸 너무 잊고 살았어. 우리 너무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 오 가자. 새롭네. 뭔가 조금 더 자연에 가까워진 느낌? 이래서 오프로드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정말 일말의 미끄러짐 하나 없네. 이런 장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곡 가서 바위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저도 랭글러가 있다면 해봤을 것 같아요. 결국에 확실히 이 산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뚜껑도 떼버리니까 삐걱거리는 소리도 많이 없어졌고, 삐걱거리는 소리 지금 하나도 안 들리고, 이 뭔가 딱 길에만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그리고 얘 움직임, 얘 반응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막 불안하고 맹탕이었던 게 지금 오프로드 들어와서는 확실히 더 쫀득한 느낌이 들고 조향이 더 명확한 느낌이 들고, 확실히 얘는 노는 물이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노는 아이야. 지금 스웨이바를 분리시켜 놓으니까 얘가 그게 없네. 굴곡이 푹 빠지는 게 없네. 그리고 사실 지금 로우 기어라 이런 내리막도
굳이 이 내리막 이거 조절 장치를 안 써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루비콘이 사실 우리나라의 험로는 웬만한 곳은 그냥 별도의 튜닝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이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짝을 잃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고 해도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위험에 빠져도 다른 한 차가 이제 구해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짝을 잃어서 오는 게 좋아요. 예전보다 많이 비싸졌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자유롭게 오프로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차는 진짜 전 세계에 이 차밖에 없습니다. 랭글러밖에 없어요. 아니, 제 예전에도 오프로드 뭐 이 차 되게 잘 간다고 하지 않았어? 하는 차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랭글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자, 랭글러야. 네, 지금까지 지프 랭글러 루비콘을 만나봤습니다. 언제나 다음에는 무슨 차를 갖고 오지, 다음에 더 어떤 재밌는 차를 갖고 오지 했는데, 이 차는 저도 재밌었지만 같이 동승했었던 촬영자들도 너무 즐거워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랭글러 같은 차는 사실 머리로는 움직이는 차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가슴이 와닿아야 살 수 있는 차고, 수많은 단점들도 있지만 이 명확한 매력 그리고 명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꽂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성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왜 이래 하면서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만드는 차였어요. 어쨌든 지금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차들도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일단 국내에는 3가지 트림, 스포츠, 사하라, 이 루비콘, 이 3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추후에 뭐 투도 모델 이런 것도 이제 추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